두둥. 드디어 시험 당일입니다. 저희 친구들과 함께 떠납니다. 잘할 수 있겠죠? 뭘 잘해 그냥 하는 거지. 얼른 가볼게요. 화이팅! 짠. 닭발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그죠? 시험 끝난 날 진짜 닭발이지. 너무 좋다.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닭발로? 네. 저 드디어 시험 끝났어요. 지금 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한데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요. 닭발은 제 거고요. 남편은 닭발을 못 먹어요. 맵찔이라 가지고. 불필요한 말은 삼가해 주세요. 그래서 이건 제 겁니다. 나머지는 남편 거. 이게 닭발은 비닐 끼고 먹어야 되거든요. 솔직히 말할까요? 네. 전 닭발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이해를 별로 받고 싶지가 않아요. 매운 걸 먹으면 화가 나. 아니지. 매운 걸 먹어야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을까? 매운 걸 먹으면 힘들잖아. 왜 힘들어? 매우니까. 먹겠습니다. 저는 이 콩나물이 맛있더라고요. 매워. 콩나물 먹었는데 땀이 날 것 같아. 모공이 확장되는 기분이야. 뭔지 아시죠, 그거? 몰라? 매운 걸 먹으면 땀이 나잖아요. 나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돼. 난 뭘 먹고 땀이 난 적이 없어. 아, 그래? 체질을 바꾸고 싶어. 어떻게 해야 바꿀 수 있을까? 노력해. 노력하면 바뀌어요? 일단 노력해봐요. 잘 모르겠으니까. 많이 먹어봐. 뭘? 닭발을? 네. 하다 보면 안 나지 않을까? 어때? 내 저번. 돌파리 같아. 매운 거를 못 먹는다는 거는 어디에 저장되는 메모리일까요? 유전자에 저장되어 있나? 매운 거는 통각이라고 하잖아요. 네. 혀의 통각. 네. 그래서 매운 걸 잘 먹는 사람들은 고통을 잘 즐기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고통에 대한 역치가 높아가지고 고통을 잘 못 느끼는 사람이 아닐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똑같이 매운 걸 먹으면 아프잖아요. 힘들고. 그러면 누구나 못 먹는 게 당연하지. 그렇죠. 근데 매운 거를 잘 먹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게 안 아픈 거야. 아니지. 아픈데 그 감각을 즐기는 거죠. 그렇지 않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위험한 거, 스릴을 즐기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도 있지. 그 감각을 긍정으로 받아들이냐, 부정으로 받아들이냐 이게 아닐까? 나도 지금 매워. 근데 맛있어. 그래? 그것도 맞는 말 같아. 나는 매운 걸 먹으면 스트레스를 받아. 시험 끝나고 나서 내가 어떤 걸 만들어 볼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어플이요? 네. 그래서 하나를 좀 생각한 게 있어. 뭔데? 안 알려줄 거야. 그거 빨리 만들 거야. 기대할게요. 내가 최근에 한 생각 중엔 제일 괜찮았어요. 내가 항상 난 앞으로 뭘 해야 될까? 저는 이 생각이 머릿속에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어요. 나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유전자에 새겨져 있거든요. 근데 할 수 있을지를 모르겠어. 이제 저녁도 먹었고 시험도 끝났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지금 약간 잠을 많이 못 자가지고 엄청 몽롱한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과제가 아직 남았어. 진짜 오늘 딱 그것까지만 하려고요. 왜냐면 내일이나 모레 해도 되긴 하지만 그럼 그때까지 과제가 있다는 걸 계속 신경 써야 되잖아요. 제가 또 새로운 일을 하는 거를 방해를 받으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날 때 좀 고생하더라도 한 번에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과제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데이터 캠프라는 사이트거든요. 이렇게 뭐 파이썬이라던가 새로운 언어를 공부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게 과제여가지고 교수님이 초대해준 코드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실제로 개인적으로 쓰려면 유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타트를 하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짧은 강의 같은 거를 듣고 이렇게 강의가 끝나면 이렇게 퀴즈도 보고 모르겠는데 왼쪽에 문제가 있고 오른쪽에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코드로 풀고 이렇게 코드 짜는 연습을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이트예요. 무료로도 이렇게 비슷하게 쓸 수 있는 사이트들이 몇 개 있거든요. 이런 거를 코드 처음 배울 때 추천을 합니다. 좀 빨리 해볼게요. 이제 과제를 다 했고요. 빠르게 해서 1시간 안에 끝내버렸습니다. 저번 브이로그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중간고사 끝나기만을 기다렸던 이유가 있거든요. 바로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새로운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요즘 회사 생활 7년 중에 역대급으로 고민이 너무 많은 시기거든요. 원래 홀수년차에 고민이 많다 막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그 7년 동안 쌓아온 인풋들, 새로운 경험이나 인사이트 같은 것들을 가지고 이제는 좀 새로운 종류의 아웃풋을 만들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특히 제 저번 브이로그 보신 분들은 또 알겠지만 요즘 AI가 발전되는 속도가 진짜 미친 듯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뭔가
뭔가 서비스 하나를 런칭을 하려고 해도 내가 뭐 기획이나 개발, 디자인 이런 것들을 모두 완벽하게 알아야만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엄청 부담스럽고 그래서 쉽게 시도를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뭘 해도 AI가 도와주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것도 진짜 굉장히 전문적으로. 제가 지금 개발자를 한 지도 5년 차인데 뭐 AI 하나 돌리면은 저보다 코딩을 잘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요즘 대학원에 다니면서도 느끼는 게 대학원에 가면 기획하시는 분들, 마케터 분들, 디자이너, 개발자 다양한 직무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회사에서 일하면서 그 프로의 영역에서도 AI로 도움을 정말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어떤 한 분야를 완벽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조금 그런 AI의 도움을 받으면 하나의 완성된 프로덕트나 서비스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런 생각을 한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이렇게 생각만 하고 고민만 하면 현실은 아무것도 바뀌지가 않잖아요. 시험 끝난 김에 이번 5월 한 달은 좀 직접 공부를 많이 해보고 사이드 프로젝트를 벌려보는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했던 프로젝트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거 진짜 허접하긴 한데 그냥 재밌으니까 재미로 봐주세요. 이거 제가 그 3, 4년 전에 했던 앱 개발이거든요. 이름이 빙이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로그인 화면 만들고 로그인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름 물어보고 나의 취미를 찾아주고 그 취미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해주는 그런 어플을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새로운 취미를 찾고 싶어요를 누르면 약간 MBTI처럼 나의 성향을 파악해서 이렇게 내가 어떤 취미를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어플이었습니다. 이렇게 약간 SNS스럽게 팔로우도 하고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사실 이거 디자인이나 기획 같은 게 좀 허접하지만 제가 직접 다 한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한 거냐면 이런 식으로 이거 내가 필요한 화면을 하나하나 그리는 거예요. 피그마라는 사이트에. 근데 제가 이거 진짜 완전 야매로 그린 거거든요. 피그마라는 툴을 정말 잘 모르고 일단 저는 이 피그마라는 툴을 좀 잘 써보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어플 디자인을 하고 기획도 하고 그런데 도움이 많이 되는 툴인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좀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신기하죠? 이제 진짜 중간고사도 끝나고 과제도 끝났겠다. 물론 팀플도 있고 조만간 기말고사 기간이 다가오긴 하겠지만 그래도 5월 초? 한 5월 연휴부터 5월 중순까지는 제가 하고 싶은 거 해보려고요. 일단 내일부터 피그마 공부를 좀 달려보는 것을 당분간의 목표로 해보려고요. 화이팅! 오케이 구글, 좋은 아침이야.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에일린 아침 5분 명상 동영상을 재생합니다. 여러분의 이 특별한 하루는 여러분의 선택으로 행복해질 수도 또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쓰여내리며 오늘은 책을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 뭘 읽어볼까? 아, 이겼다. 이거. 이 책을 좀 읽어보려고요. 이거는 회사에서 추천해 주셔가지고 한번 사봤는데 AI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그런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마침 제가 요즘 생각하는 거랑 좀 비슷해가지고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런 게 얼마만인가 싶어요.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책 읽는 시간이 너무 좋다. Really tried to draw that line, but one look from you, I'm praying I could call you mine. Baby, you got my hands tied. No more games. Can't we just say its name instead of running away and jumping the gun to play it safe? Oh, it's been a weekend here. 밥 먹기 전에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강의를 좀 들어보려고요. 제가 이제 어플을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본격적으로 피그마를 좀 공부해보려고 하거든요. 사실 저도 피그마에 대해서 잘 아는 거는 절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앱 화면을 기획하고
또 디자인하고 이렇게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 있는 이런 툴이거든요. 무료로도 일부 사용할 수 있어서 제가 예전에 사이드 프로젝트 할 때 이 피그마를 되게 이 피그마를 아무튼 썼었어요. 근데 이때는 제가 피그마를 잘 알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막 맨땅에 헤딩하듯이 했거든요. 그래서 옳은 방향으로 하지는 못했고 제 마음대로 했어요. 제 마음대로. 비효율적으로 만들었던 느낌이 그 당시에도 있었어가지고 아, 내가 시간이 있을 때 이 피그마 공부를 좀 해놔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거 신기하죠?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앱을 만들 때 무작정 코드부터 짤 수는 없거든요. 어떤 화면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를 이렇게 기획을 한 다음에 그걸 이제 코드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 거더라고요. 제가 지금 듣고 있는 거는 이 클래스 101이 있는 피그마 강의 요거를 선택을 했어요. 이게 제일 인기 강의더라고요. 그래서 선택을 했고 이렇게 실전 피그마 A to Z라고 해서 커리큘럼도 되게 좋은 거예요. 이런 버튼 같은 거 저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프로토타입 만들고. 이것 봐, 이거 뭐 너무 어렵잖아요. 제 목표는 이거를 이번 5월 연휴에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저는 이렇게 클래스 101을 끊어가지고 공부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 대단한 계획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이 어플 하나를 혼자서 만들어보자 라는 목표를 세우고 나니까 정리가 잘 안 되고 뭐부터 해야 될지가 어려운 거예요. 서비스를 하나 만들려면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기획도 해야 되고 디자인이나 UX도 신경을 써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 개발도 해야 되고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학원을 다니고 책을 펴서 파고들기에는 또 너무 헤비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딱 제 상태에서 필요한 거는 좀 빠르게 감을 잡을 수 있는 강의 같은 거를 들으면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클래스 101을 구독해서 듣고 있고요. 짧게 실습 위주로 되어 있는 강의도 많고 툴을 배우거나 개념을 학습하거나 이런 식으로 강의들이 나뉘어져 있어서 내가 필요한 것만 골라가지고 툭툭 듣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 방금 보여드렸던 요 피그마 강의랑 카테고리 보면 이렇게 드로잉, 뭐 베이킹 같은 취미부터 시작해서 금융, 재테크 이렇게 돈과 관련된 것 그리고 제가 요새 관심이 있는 프로그래밍, 데이터 사이언스, 비즈니스나 직무 관련된 거 이렇게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새 보고 있는 거는 요 제품 기획 카테고리에 있는 요 피그마 강의 또 요것도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앱 서비스 기획하기 이렇게 제가 개발은 아는데 제품 기획 관련해서는 진짜 모르거든요. 전문가 분들에게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좋은 게 강의가 길지 않아가지고 잠깐 짤막하게 듣거나 아니면 뭐 퇴근하고 30분? 이런 식으로 짧게 조금씩 들을 수 있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초보 기준으로도 잘 가르쳐줘서 진입 장벽이 낮은 것도 있고 여기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실무에 계시는 분들 실무에서 피그마를 사용하고 앱 개발을 하고 있고 또는 영상 편집 같은 것도 실제 편집자나 크리에이터들이 하는 강의들이 많아가지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쓰면 되는구나 싶은 게 많아서 그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클래스 101을 쓰는 방식 또는 이거의 장점은 구독형이라는 거. 이것저것 부담 없이 들어보는 게 너무 좋아요. 여기서 뭘 들을지 모르겠다 싶은 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강의를 몇 개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뭘 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싶을 때 제일 추천하는 게 금융 재테크 카테고리예요. 왜냐면 저도 한 3년 전에 클래스 101 처음 들었을 때 처음에 시작했던 게 이 금융 재테크 카테고리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들었던 게 요 강의였어요. 송사무장 부동산 투자 노하우. 이게 조금 입문 강의라서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부동산 투자가 뭔지 감도 안 잡힌다. 그런 분들은 이거 들으면은 아 이런 식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어요. 이 강의가 저한테 트리거가 돼가지고 임자 엄청 열심히 다녀가지고 집도 사고 그랬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저에게도 의미가 있는 강의라서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거 이제 경제신문 보는 분들 되게 많으시죠. 근데 경제신문을 어떤 식으로 읽어야 이거를 투자 인사이트로 연결할 수 있는지 이런 강의도 있어요. 투자하려면 경제신문 제가 이 책 엄청 좋아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고 경제신문 읽는 방식에 진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 책을 지은 저자분이 하는 클래스라서 이거 들으면 아마 경제신문 읽는 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새삼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클래스 101 구독만 해도 이 강의들을 다 들을 수 있고 내가 하나씩 들어보면서 그중에 내가 뭐가 맞는지를 알아갈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취미생활도 좋고 뭔가 저처럼 이렇게 회사 밖에서 나만의 가치를 만들고 돈도 벌어보고 싶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여기서 하나씩 구경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점심입니다. 라면 중에 비빔면이 제일 좋아요. 오늘 간단하게 해먹자요. 네, 빨리 먹고 빨리 카페를 나가보려고요. 내가 이 삼겹살이랑 이 파만 가지고 간단하게 대파, 고추장 볶음 비슷한 걸 해볼게요. 고추장 삼겹살? 비슷한 거. 사실 비슷한 고추장은 거? 안 들어가. 이거 진짜 간단한데? 파만 있으면 돼요? 파만 들어가면 돼요. 이거 저번 브이로그에서 저희가 샀던 그 삼겹살이거든요. 이렇게 2줄씩 냉장이나 냉동 보관해 놓으면은 이렇게 먹기 편해. 여러분 그리고 이거 아세요? 이거 아이봉이라고 해가지고 봄에 저는 꽃가루 알레르기가 심해가지고 봄만 되면은 눈이 엄청 아프거든요. 눈이 아파가지고 피곤하고 콧물도 많이 나고 약간 그런데 이게 눈을 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뚜껑에다가 액을 담아가지고 눈을 이렇게 깜빡깜빡 하면은 눈에 좀 꽃가루 들어간 거랑 이물질? 아무튼 눈이 따갑고 그런 거를 없애줘요. 되게 시원해져요. 그래서 이거 봄에 고생하는 분들은 진짜 추천입니다. 약국 가면 살 수 있어요. 이거 추천. 고추장 삼겹살인데 양념을 안 하고 이걸 구워주면 돼요. 그냥 쉽죠? 네. 양념 할 필요 없어. 그냥 구우면 돼. 그럼 된다고? 양념을 구운 다음에 하는 거야. 정말? 응. 오늘 고추장 삼겹살 재료 엄청 간단하죠? 간장, 맛술, 설탕 또는 알룰로스, 고춧가루, 후추, 다진 마늘. 이거는 비밀의 재료래요. 이걸 그냥 구워. 오늘도 15분 요리 대결. 냉부야 냉부. 15분이면 충분해. 고추장 삼겹살 하고도 남아. 하고도 남아? 여기서 기름이 나오는 게 중요해요. 삼겹살 익히면 고기에 기름이 어느 정도 나왔잖아요. 네. 그럼 이제 여기서 마늘을 넣으세요. 다진 마늘 넣어주고 맛술 조금 넣어주고. 쭈꾸미 뭐죠? 조금이요. 그렇게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저 같은 사람은. 근데 라면 요리라 다 눈대중으로 하는데? 네? 간장도 조금 넣어주고. 제가 한번 봤는데 한 스푼. 그리고 미원도. 미원은 넣고 말고가 차이가 있나요? 그냥 넣으면 더 맛있지 않을까요? 아무 생각 없구나. 제일 중요한 게 이 알룰로스를 기름에 다시 볶듯이. 오, 약간 여기 입혀지네. 신기하다. 맛있는 냄새 나고 있어요. 네, 신기하다 이거. 이거 어디서 배운 거지? 이것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이 상태에서 고춧가루를 넣으면 돼요. 한 스푼 정도. 크게 한 스푼. 이게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그리고 여기서 아직 안 끝났어? 이제 파를 넣는 거야. 여기에서 다 하고? 응. 멋지다. 나도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치, 엄청 쉽지. 네. 이렇게 해주면 끝. 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저 이거 먹어봤잖아. 응. 이거 지금 다 거의 다 했잖아요. 거의 다 했죠? 익히면 되지. 익히면 끝이잖아요. 지금 시계 봐봐. 7분 됐다. 7분 됐어 이거. 처음부터 고기 진짜? 굽는 것부터 시작해서 7분. 저게 저는 시간을 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뭘 할 때. 내가 이거를 하는데 정확히 몇 분 정도 걸리는지를 내가 알고 있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리를 잘 안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막연하게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괜히 막 한 30분은 그냥 걸릴 것 같고 요리하는 데만. 그러니까 시작을 못하고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거 하는데도 한 10분이면 된단 말이지. 안 재보면 잘 몰라가지고 이거를 내가 평소에 시간 관리를 할 때 사소한 거 하나하나도 시간을 재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 오늘도 15분 칼같이 맞췄어요. 대단하다. 성공으로 쳐줄게요. 냉부에 나갈 자격이 있어. 고기 진짜 맛있는데? 정말? 이게 바로 그 고추장 삼겹살. 고춧가루 삼겹살. 진짜 맛있죠? 미쳤는데? 대파도 맛있고. 불향이 확 나. 그치, 불향 나지. 그게 내가 아까 간장이랑 맛술이랑 그런 걸 불에 좀 태웠잖아요. 거기서 불향이 나는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설거지요. 나 아직 밥 먹고 있는데? 거의 다 드셨잖아요. 빨리 좀 갖다 주세요. 알겠어. 설거지는 원래 밥 먹자마자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쌓여.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설거지 모아놨다가 다음 밥 먹기 전에 밥 먹을 그릇 없네? 설거지하는 사람들. 전데요. 그러면 안 돼. 설거지는 밥 먹고 바로 해서 여기다 쌓아놓고 물기 마르면 바로 안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 부엌 깨끗하지. 진짜 대단하다. 제가 제 남편을 존경하는 1번 이유 이거예요. Losing all my
집에 와서 또 한 번 강의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진짜 빡세다. 나 진짜 대단하다. 그냥 제가 생각해도 지금 이거 너무 광기의 하루하루인 것 같아. 제가 오늘 인스타그램에서 오랜만에 무무를 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다들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고민이 많지만 우리 모두가 다 고민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무무를 답변을 하고 그랬는데 그중에 되게 많이 물어보신 질문 중에 하나가 좋아하는 일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이런 종류의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이 좋아하는 일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10대 때부터 되게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거든요. 25살에 처음 취업을 하기 전까지는 내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뭐 하고 싶은 일 이런 게 되게 모호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된다라는 일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왜 나는 좋아하는 일이 없지? 저는 그런 게 약간 컴플렉스이기도 했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 없다는 게. 그 뒤로 되게 다이나믹한 삶을 살아오면서 지금 와서 깨닫게 된 거는 그거더라고요. 좋아하는 일이 그냥 운명처럼 나에게 다가오는 건 줄 알았어요. 왜 나는 그런 순간을 만나지 않는 거지? 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그런 순간이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근데 좋아하는 일은 그렇게 알게 되는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도전해보고 또 거기서 깨지고 부끄러워하고 이게 진짜 맞나? 고민하는 순간들을 겪고 난 뒤에 그 뒤에 신기하게 남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못하고 서툴더라도 그래도 이건 조금 더 해보고 싶다 라는 분야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걸 잘 모르겠어요 라고 고민을 하는 분들께 좋아하는 게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거든요. 영상에서도 그동안 많이 이야기했던 내용이지만 살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들을 꾸준히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지난 몇 년 동안. 헬스, 클라이밍, 러닝, 등산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운동에도 도전해보고 베이킹도 해보고 커피도 배우러 다녀보고 이렇게 영상도 만들어보고 대학원도 다녀보고 이런 식으로 그냥 되게 다양한 걸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알게 된 되게 멋진 분이 한 분 계세요. 좀 우연히 저랑 나이도 같은 또래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제가 지금까지 만난 분들 중에서도 정말 열심히 도전하고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사는 분인 거예요. 그분이 어떤 말을 하셨냐면 나는 내가 어떤 걸 할 때 제일 즐거운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 때 제일 덜 지치고 만족스러운지를 알고 싶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간은 최대한 다양한 일을 해보면서 이 중에서 나에게 베스트가 무엇인지 계속 찾아나갈 거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멋있으면서도 엄청 부럽고 닮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되게 삶에 있어서 주도적인 느낌? 그분도 평소에는 회사 다니면서 퇴근하고는 뭔가를 배우고 시도하고 굉장히 멋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무무를 하면서 다들 되게 커리어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고 진로, 뭐 좋아하는 일 찾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걸 보면서 그냥 그 모습이 공감이 많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저도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피그마 강의를 들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 들으면서 느끼는 게 사람은 진짜 역시 전문가한테 배워야 돼. 너무 신기해요. 제가 그 야매로 피그마 할 때보다 훨씬 더 상상도 못했던 기능들이 너무 많아요. 아 정말 피그마를 바보처럼 썼구나 이런 거를 계속 느끼고 있어요.